지금부터 제22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 약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경문 의장님께서 개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거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뱅강용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1년 신축년 새해 첫 임시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신축년을 상징하는 흰소는 신성한 기운을 가지고 있어 복을 가져다 준다고 여겼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도 묵묵히 이겨내는 우직한 소의 모습처럼 2021년에는 지금의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상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이번 임시회부터 의회 보훈회의장에서 수어 통역 서비스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5월 안순자 의원의 발의로 거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된 이후 여러 준비 과정을 통해 보훈 서비스를 실시하게 되어 수어 사용자의 근육을 증진하고 어정활동 참여를 확대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시의 적극성 향상과 불편 상황 개선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첫 임시회입니다. 그리고 제8대 의회가 첫 어정활동을 시작한 지 4년째가 되는 해로서 소심을 되새기고 그동안 경험과 반성을 바탕으로 어렵고 힘든 시민들의 일상을 하루빨리 회복시키고 지역경제와 관광이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여러모로 의미 있는 해라고 생각합니다. 거제시의회는 올 한 해 지역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어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취업자 수는 2,690만여 명으로 그 전년보다 22만여 명이 가까이 감소하여 IMF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고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의 폐업과 임시휴업이 줄지어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 시 또한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하여 대우조선 해양 매각 문제와 최근 실적 부진에 따른 구조조정과 희망퇴직 등 위기에 직면한 조선 산업을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중대한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우조선 해양 매각 문제는 EU의 기업 결합 심사가 예정된 가운데 지난 1월 서일준 국회의원의 산업은행 관계자 등을 만나 매각 재검토를 거듭 촉구하면서 매각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거제 시민의 우려를 전달한 바가 있고, 지난주 변강룡 거제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우조선 해양은 오늘의 거제를 잃게 한 원동력이었으며 지금도 지역 경제를 든든히 뒷받침하고 있는 향토기업으로 대우조선 해양 매각에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일방적인 매각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였습니다. 시민과 노동자들은 거제시와 시의회의 역할 그리고 공식적인 언급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정부와 관련 기관을 상대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부의 움직임에 촉각을 세우면서 우리 기업과 노동자들을 지켜낼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월부터 시행한 고용유지 장려금 등이 포함된 거제형 고용유지 모델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실질적으로 고용유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1월 14일 거제시는 거제형 재난지원금 80억 원을 정부 지원금과는 별도로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설 연휴 이전에 지급을 마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여전히 지원이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있다는 점과 향후 재난, 재해 대비 예비비 확보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당초 목적대로 지역 상공인의 어려움과 부담감을 조금이나 덜고 힘을 보태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시의회에서도 시민들의 고용 안정과 도선산업 정상화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대외적으로 주장할 부분은 강도 높게 표명할 것이며 새로운 아이디어도 창출하면서 거제시 행정에 더욱 힘을 보태고 때로는 강한 질타와 시정 요구를 통해 빈틈없는 의회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 연일 코로나 방역 등으로 노고가 많은 우리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집행부가 다양한 시책을 검토하고 결정함에 있어 좀 더 사전적, 적극적으로 거제시의회와 함께 수기하고 협력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KTX 역사위치 선정, 국립난대 수목원 유치 무산, 거제 경찰서 이전 문제, 그리고 성급한 언론 발표 등으로 지역 갈등 유발과 시민들의 오해와 혼란이 가중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가 모든 시민들의 의견을 집약하기도 어렵고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재정적 한계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기가 임박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통하는 모습보다 사전에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여러 법적 검토에서부터 시민과 시의회 그리고 관련 기관과 함께 고민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다면 시민들의 오해와 혼선을 최소화하고 더욱 완성도 높은 시책을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과 기대감이 교차합니다. 최근 거제시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합니다. 인구 감소는 사회 각 분야의 수요와 생산력 감소와 이어져 결국 지역 경제를 둔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물론이고 가까운 창원시를 비롯하여 최근 들어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구 지키기 정책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거제시와 시의회도 본격적으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도선산업 불황 여파로 거제시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24만 5천여 명으로 1년 전보다 2,500여 명이 줄었습니다. 이는 2017년도 4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특히 20, 30대 청년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있고 출산율 또한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거제시는 지난 1월 정주인구 25만 회복 달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인구 대책은 단순한 재정적 지역 차원이 아니라 생애 주기별 복지에서부터 일자리 창출과 살기 좋은 도시 조성에 이르기까지 시정 전반과 연계된 정책입니다. 다양한 시책들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혹여 전례답습적이고 실적위주의 수준에 머물지 말고 획기적인 방안과 과감한 추진으로 인구 유출 방지와 출산 제고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정부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190만 개를 창출한다고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도시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시티 정책에 대해서는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나서고 각종 제도적 장치도 서둘러 마련하여 시민들의 삶이 더욱 향상되고 나아가 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시의회에서도 남녀노소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로부터 현장의 의견을 듣고 사회적 문제도 공감하면서 시의회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과 힘을 모으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시책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최근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갈등과 사정과 과제들을 결국에는 거제시의 발전을 위한 일련의 과정임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시민과 거제시 그리고 시의회가 한마음으로 고민하고 헤쳐나간다면 어려움은 극복될 것이고 어느덧 시민 모두가 꿈꾸는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백신 접종에 대한 기대감에 코로나19의 긴 터널은 아직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각종 소모임 자제 등 아직까지는 시민 여러분 개개인의 방역수칙 준수가 최고의 백신임을 기억하시고 코로나19 극복에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열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3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국장 박찬수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2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2021년 1월 20일 거제시장의 집회 요구가 있어 의회 운영위원회와 의사 일정을 협의하고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1월 25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으로는 의원 발의안건으로 거제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 지원 조례안 외 6건과 거제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간주예산 보고 의건 외 3건 등 총 11건이 접수되어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고 8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건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후 회부할 예정입니다. 의원 출석 상황은 대적위원 16분 중 15분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설정 진행에 앞서 지난 1월 20일 의원을 징계 대상으로 하는 거제시의회 의원 징계의건이 발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안건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에 의해 따라 이태일 의원, 정기평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이태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평 고현 상문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태열 의원입니다. 5분 자유 발언에 기회를 주신 오경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3차 대유행을 막아내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생활임금제 도입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생활임금제란 노동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주거비, 교육비, 문화생활비 등을 보장받으며 가족과 함께 실제로 생활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서울시 성북구와 노원구가 자치단체 최초 시행하였고 2015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서울시가 도입했습니다. 현재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113개 단체가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2019년 8월 1일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남 18개 시군 중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생활임금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의 조례안을 보면 지자체 소속 노동자, 출자 출연기간 소속 노동자, 지자체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공공부문에서 생활임금을 선적용하고 민간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등 다양한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성북구의 경우 성신여대와 한성대가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여 민간 부분 확산에 디딤돌 역할을 했습니다. 소상공업을 운영하시는 시민들께서는 최저임금 지급도 힘든데 왜 생활임금을 이야기하느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행 국민계정에서 노동소득 분배율은 2015년 62.6%를 정점으로 하락하다가 2018년 63.8%로 상승했고 가계소득 비중도 2015년 55.8%를 정점으로 하락하다가 2018년 54.5%로 전년 대비 1.0% 상승했습니다. 민간 소비 지출도 2012년 51.3%에서 계속 감소하다가 2018년 48.0%로 상승했습니다. 소득 증가가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과 임금 불평등 축소, 저임금 계층 축소에 긍정적 영향을 주어 2019년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이 역대 최저인 17%로 하락했습니다. 내수경제 활성화가 돼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수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임금 인상을 통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키고 그 증가분은 민간 소비로 이어져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상승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에서 2019년 12월 발표한 그제지역 임금 노동자 및 비정규직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그제시 임금 노동자 중에서 28.3%가 최저시급 미만을 받고 일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용 형태별로는 정규직은 19%, 비정규직은 53.4%가 2019년 법정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그제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마중물 효과를 위해서라도 공공부문 생활임금제 도입은 필요합니다. 인간다운 삶은 안정적인 소득에서 나옵니다. 최저임금은 인간이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삶을 위한 최저한선입니다. 최저임금만으로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생활임금의 도입을 통해 노동자들이 가족들과 함께 풍족하지는 않지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변광용 시장님께 건의합니다.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고 자연스럽게 민간기업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비록 지금 조선 불황과 코로나로 인한 이중구로 힘들지만 그제시는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경남 18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생활임금 도입을 위해 나서 주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기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5만 거제 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소속 옥포 1동, 옥포 2동 지역구 의원 전기풍입니다. 5분 자유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오경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5만 거제 시민의 행복과 거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늘어가시는 병광용 시장을 비롯한 1,3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지역신문 기자 및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대우선 해양 매각 반대 목소리만 낼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대우 매각 반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TFT 조직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대중공업 그룹의 조선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유럽연합의 기업결합 심사 지원 등으로 대우선 해양과의 인수합병이 예상보다 늦어지자 선물 출자 및 투자 계약 기한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대우선 해양 신주 인수권 취득 기한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수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대우선 노동조합 및 대우 매각 반대 범시민 대책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대우선 해양 매각을 정부의 논리대로 강행하겠다는 뜻을 공고히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은 공공연히 올해 3월 말까지 대우선 해양 매각을 완료하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현대중공업 지주 권오과 비장 또한 올해 신년사를 통해 상반기 중 대우선 해양 인수를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중국이 대우선 해양의 기업결합 승인 판정을 내린 상태에서 최근 1년의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 지주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직 기업결합 승인을 하지 않고 있는 유럽연합과 일본 그리고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대우선 해양 매각을 기정사실화하는 사례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월 28일 병광용 거제시장은 대우선 해양 매각을 반대합니다 라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대내에 25만 거제 시민의 먹거리 산업이자 국가기관 산업으로 변함없이 지역경제를 견인할 성장 동력이 대우조선 해양이라는 점을 밝히며 지역경제를 위해 원점에서 대우선 해양 매각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거제시장의 기자회견은 때늦은 감은 있지만 거제 시민을 대표하여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한 것으로 기업결합 승인 절차를 남겨둔 정부의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거제시장의 기자회견 내용처럼 거제시는 지역경제 파탄을 막기 위해 대우선 해양 매각 반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동안 거제시는 25만 거제 시민의 생존권이 달린 대우선 해양 매각 사태에 소극적인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거제시의회가 정부 각 부처는 물론 청와대에 대우선 해양 매각 반대 대정부 건의안을 비롯하여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높여왔던 것에 비해 대조적이었습니다. 이제 거제시장이 산업은행의 일방적인 불공정 매각 추진을 처리 및 원점 재논의로 제동을 건 만큼 거제경제에 사활을 걸고 TFT 조직을 신설해서라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대우선 해양은 지역경제를 넘어 해운, 수산, 방산, 철강, 비철금속 등 전후방 산업과 연관을 가진 국가기관 산업입니다. 세계조선 강국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난 2017년 7월 문을 닫았던 현대중공업 군산공장도 다시 가동할 움직임도 포착되었습니다.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산업은행이 내세운 과잉설비, 과열경쟁, 저가수주, 중복투자 등이 허구였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거제 지역 경제가 최악인 상황에서 대우선 해양이 매각된다면 거제시가 추진하는 고용유지 모델 및 일자리 확대 등 고용률 향상을 위한 정책들도 허언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제 거제시가 천명한 것처럼 대우선 해양 매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제 주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대우 매각 반대 TF 조직을 신설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야 진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거제시가 그저 목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우 매각 반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도원산업 성장 방안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도원산업 도시에 걸맞는 정책이 입안되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일방적인 대우선 해양 매각은 처리되어야 마땅합니다. 거제 시민의 이름으로 더 이상 명분 없는 기업 결합 과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어느 정파를 떠나 대우선 해양 매각 철회에 모든 역량을 발휘해야
할 시기입니다. 거제시장께서는 대우선 해양매각 반대에 전 시민이 반대 강력하게 사과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기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제223회 거제시의회 임시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 심의 의결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2월 4일까지 4일간의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위원은 순서에 따라 이태일 의원, 김도호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2020년도 간주예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 담당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 담당관 우정수입니다. 부의안건 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350호 2020년도 간주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예산 총칙 제7도에 따라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의결 이후 교부 결정된 국도비 보조 사업은 승인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근거에 의겨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구입을 위해 교부 결정된 도비를 간주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1조 1,792억 9,600만 원에서 간주예산 편성으로 1억 5천만 원이 증가한 총 1조 1,794억 4,600만 원이며 회계별로 일반 회계가 1조 479억 3,500만 원에서 1조 480억 8,500만 원으로 1억 5천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 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8페이지 간주예산 편성 세부 내역입니다. 주민생활과 세입 도비 보조금 편성과 제출, 이재민 구호사업 의료 및 보호비 편성으로 세입과 세출이 각각 1억 5천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간주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제4항 거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발의하신 강병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운영위원장 강병주입니다. 거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시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며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청렴과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의원 행동 강령과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을 위반할 경우 의원에 대한 자격, 윤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3의 규정에 따라 거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수는 총 6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 3일로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주 의원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질의 있습니다. 어디 위원장한테 질문하실랍니까? 일단 위원장보다는 의장님께 좀 질의를 예. 드리겠습니다. 우리 거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을 조금 전에 고정위원회 뭐 이렇게 운운하셨는데 정확하게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고정위원을 징계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운영위원장께서 제안을 하셨습니다만은 이 내용이 일시는 정확치는 않습니다. 지난번 우리 예결 특위를 할 때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가 회의에 이제 참석을 회피 의무를 위반했다 이래가지고 문제가 제기가 되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련의 내용을 저희들이 이제 챙겨본 결과 우리가 상임위를 배정을 할 때는 그까지 대책의 업무의 자리를 충분히 챙겨서 상임위 배정을 우리가 다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예결위 구성만큼은 우리가 돌아가면서 사실 구성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상임위 양쪽에서 4명, 5명으로 이제 바꿔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1조의 예산에 있어서 우리 16명이 그 안에 다 그렇게 썩 자유로운 자리는 아닙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있어서 참석은 가능했으나 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안이 나와졌을 때 위원장이 그 대책을 시키든지 기피를 시키든지 아니면 동료들이 이 자리를 하고 아니면 전문위원실에서 이 문제를 지적을 하고 그 자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소홀히 했던 내용이 명백한 사실이라고 판명이 되어서 이 부분을 이제 사안에 따라서 제가 본회의에 지난번에 저희들 한번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본회의에 직접 회부를 해서 위원님들의 어떤 뜻을 물은 적이 한번 있었는데 그 경미하다는 내용에 대한 부분이 이 법적인 판단이 참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상급기관으로도 알아보고 했는데 부분이 애매한 부분, 각각이 쳐다보는 눈에 따라서 너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걸 원칙대로 가는 게 맞겠다 그래서 윤리 구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게 고정위원회 어떤 징계 내용에 포함되는 겁니까? 예, 여기 회피 의무 위반입니다. 정확하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본인이 본인 이익에 준하는 그런 발언을 했다 해서 회피를 해야 된다라고 예. 한다면 예. 이 원장은 그 의원에 대해서 제척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 그걸 하지 않았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발언에 대해서 당일날 제지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고정위원이 평생을 유아교육과 보육 업무를 했던 분입니다. 그런 분으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의회에 입성을 했는데 당연히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본인의 이익을 취한 부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대법 판례까지 챙겨봤습니다. 대법 판례를 떠나가지고 저는 거제시 의회에서 묻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 윤리 강령을 왜 만들어 놨습니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내용에서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절차를 회피하라고. 했다고 하면은 스스로 회피하는 것을 어겼다 하면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이 예. 제척을 해야 됩니다. 사전에 회의에 참가를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런 발언을 할 때 제지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럼 위원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절차 위반이라 하면은 위원장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그분도 같이 처벌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당연하죠. 만약에 네. 고정위원을 징계를 올린다면 예. 분명히 잘잘못을 다 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반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셔가지고 오늘 좀 발의하십시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합니까? 제가 아니, 지금 아니. 발의를 하자고 하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앞에 자리가 절차가 맞지 않는 자리인 것처럼 해서 이게 지금 진행이 되어졌으니까 그 역할을 해야 될 위원장이 그 역할을 못했으니까 지금 제재를 내지는 위반, 어떤 벌칙을 주자는 그런 징계를 주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징계를 주자고 하는 내용이 그럼, 아니고 예. 자, 우리 의원들이 발언을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마다 일일이 다 챙겨가지고 의원 징계를 내린다면 어느 의원이 어떻게 발언을 다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목에다가 목줄을 거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하시는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의장으로서 내 동료의 자리를 징계안을 꺼낼 때 제가 그냥 간단한 마무리 준비를 했겠습니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도 전문위원도 어느 누구도 이분에 대한 생각이 우리가 소홀했구나. 여지껏 이 일을 너무 소홀히 우리가 지나왔구나. 그래서 이 자리를 위원님이 들을 때는 섭섭할지 모르지만 경계를 삼고자 했습니다. 앞으로 의회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고 이 일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또 이걸 접했다가는 이런 우를 다시 범할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자리에 일벌백계란 말은 참 안 맞습니다만은 경계를 삼고자 해서 순리를 절차들을 바꾸자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의장님이 뜻을 그렇다 하면은 최소한 간담회 자리에서 이런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걸 제 그리고 자의적인 판단을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의장단 내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나가 이렇게 고심스럽다. 여러분들 생각이 어떻느냐? 그래서 다섯명에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그건 의장단 회의고요. 의원 전체에 간담회가 있습니다. 위원 간담회를 매일 합니까? 사안에 따라서 매일 합니까? 그래도 중차대한 문제 같으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벌백계 차원이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해가지고 의원 스스로 회피할 그런 내용을 위반을 했다. 그러면은 회의를 진행한 위원장도 사전에 대처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발언이 나왔을 때 위반 사항이 된다 해서 제지를 해야 되는 것이 라고 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의원님이 저쪽에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의원 징계 안으로 해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한다는 것은 좀 더 시간을 갖고 해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까? 근데 그 시간을 늦춰야 될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내용을 당장 알고 급한 내가 내용이 좀 아니다, 이 법적인 말입니다. 자료는 정확히는 않습니다만은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나서 스스로 회피 규정을 위반했다고 하면 음. 대처해야 될 그런 규정도 있는 겁니다. 잠깐만 위원님 지금 하시고 있는 본질이 뭡니까? 아니면 아까 특별위원회를 진행했던 위원장의 자리가 역할이 부족하다 그걸 지금 책망하고자 하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내기 전에 예.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된다. 이게 12월 28일 일어났습니다. 이 일이 한 달이 걸렸었어요. 이렇게 중대 사항입니까? 자, 중대하다 이걸 중대하지 않다고 보는 이 시점에 내가 제일 경계를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안 합니까 지금? 나도 그날 우리가 특위가 구성될 때 어느 분들이 이해관계 되는 부분 사실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제가 예결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자리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도 저도 방송을 못 봤습니다. 일이 끝나고 나서 내가 보고를 받았었어요. 오늘 요런 일이 있었다. 나가 전문위원들 불렀습니다. 너그 뭐하노? 이런 일을 하라고 당신을 보내놓은 자리 아니가? 내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건 대략 지나간 일이고 지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이 징계안을 누가 냈습니까? 제가 냈습니다. 그러면 예. 제가 묻지 않습니까? 예. 의장이 소속 의원을 징계를 했으면 예. 최소한 예. 규정에 맞도록 해야 된다. 규정에 안 맞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위원장이 왜 제척을 안 했습니까? 위원장을 내가 왜 제척을 시킵니까? 위원장이 그 자리에서 그 당자를 제척을 기피를 시켜야죠. 그러니까요. 그걸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같이 징계를 올리든지 그런 내용은 우리 윤리 강령에나 어디에도 자, 그 상임위 들어왔던 위원을 기피시키지 않은 책임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제가 아직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고정희 의원이 뭘 잘못했습니까? 이적기 햇말 뭐 들었어? 아니 지금 잘못했다고 한 내용이 뭡니까? 해피의 의무를 위반했다. 고정- 내가 이해관계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 고정희 의원 발언을 보면 예, 내용이 딱 두 가지였습니다. 딱 두 마디였는데 예. 그 두 마디 내용 중에 위반한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본인을 위해서 본인 이익을 취한 게 있습니까? 아, 위원님이 그 일을 진짜 너무 간단하게 지금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의장님, 예.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요거 이야기 좀 하시나? 예. 제가 묻는 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요합니다. 뭐냐면 고정희 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학부모 부담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립유치원의 원장이 이익을 취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제 시장께서 이미 예산 편성을 2019년도에 했고 2020년도에도 이미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 내가 거꾸로 하나 물어볼게. 해피 의무가 무엇입니까? 회피 의무요? 예. 의장님이 더 잘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지금 자꾸 그게 위반이 없다라고 하니까 나 그 해피 의무가 뭡니까? 제가 묻는 걸 좀
답변을 좀 요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시니까 제가 묻는 거죠. 학부모 부담금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고 또 거제시장이 이미 2019년, 2020년도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 아예 지원이 안 되고 있었는데 고정의원이 그 발언을 했다. 그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도, 2020년도 예산 편성을 해서 다 지원이 됐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의원님이 이제 그 말씀을 하셔서 이제 본질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 19년 또 우리 교육경비, 우리 유치원 학부모들 지원금이 생겨졌습니다. 그때 좀 논란이 있었었어요. 이게 맞나?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게 맞나라는 이야기. 어쨌든, 집행부에서 안을 올렸었고,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드렸습니다. 2달치를.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2020년도 5세 아이들을 1년치가 갔습니다. 10억이. 자, 이번 또한 3세, 4세, 5세에서 19억, 20억이 또 올라왔습니다. 자, 예결위에서 이때 논란이 되어졌죠. 어느 의원님 한 분이 이게 어떤 근거에서 지급하는 것이냐. 그래서 예결위에서 협의하시지 않았습니까? 의장, 잠깐만요. 답변에 좀 정확성을 좀 요합니다. 예, 예. 제가 이야기한 내용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엉뚱하다니. 나는 있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죠.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징계안을 올렸기 때문에 아니, 회피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는. 회피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요 부분은, 내가, 뭐, 필요하시면 여기서 자료를 갖다 놓고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세세한 내용까지 설명드리면 그래서 그렇고, 의원 간담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달에 2번 정해놨죠. 간담회를. 혹시 날짜를 아십니까? 그때 왜 안 합니까? 이런 수가 있나. 이 일이 불거지선 거나 아까 12월 28일인데. 긴급 간담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사진 위원님하고도 이 의견을 나눴습니다. 자, 내용이 이렇다. 자, 맞나, 안 맞나. 자, 그래. 우리가 부족해서 이 자리가 빠져지 소홀히 했구나. 그럼 이걸 내가 고심해서 당사진 분하고도 의논하고 혼자 결정이 어려워서 의장단을 다시 한번 소집을 해서 각각의 입장을 묻고. 의장단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의장단 회의를 왜 합니까? 의장단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아니, 위원님은 옛날에 의장단에 참여를 안 해보셨어요? 말씀처럼 긴급한 상황이 생기고 이걸 고심해야 될 때 긴급하게 모이는 그게 의장단 아닙니까? 그게 왜 필요했냐 이런 말을 하면 이때까지 몇 년 동안 뭐 했어 그럼? 어느 의장이 소속의원을 징계를 안 낸단 말입니까? 얼마나 내가 가슴이 아프다 그래요? 가슴 아파서 징계 안 냈습니까? 나는 지금 위원님이 지금 문제가 이게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그 발상의 문제라니까. 바른 게 예. 이야기를 자, 요 정도 정리를 해서 아까 필요한 회포의 의무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시다면 제가 다시 내가 그 근거를 같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말씀하시는 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좀 착각하시는데 회피에 대한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정확성을 좀 기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고정의원이 자기 신의 이익을 위해서 발언한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웠었어요. 예? 직접적인 이해관계. 이 내용이 우리 문구에 그렇게 들어있어요. 이게 당사자가 유치원 원장이 직접 받지 않는 이 부분을 직접적인 당사자라고 해야 되는 거 이게 얼마나 저희들 고심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이 경미하다 안 하다는 부분에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 이런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정치 가만히 있다가 찍었어요. 간담회라도 해야지. 간담회라도. 응? 동료라고 생각을 했으면 한 번이라도 합니까? 이 정치 가만히 있다가 너무 일까지 다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다 말하는 얘기. 그냥 착각하지 마소. 예. 자, 그만하고 이제 윤용훈 의원 신상 발언입니까? 예, 아니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지금 본회에서 상정된 윤리특위 구성에 관한 이제 결의안은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아닙니다. 예. 의장님께서 모두의 우리 의원님을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가 적으로 지구친 감이 있는데 사실 이 윤리특별위원회는 우리 위원회 거제시 위원회 조례와 그리고 윤리특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도 우리 상임위원회와 같은 2년간으로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기에 시작할 때는 2018년 7월에
전반기 윤리특위를 저희가 위원을 추천을 한 적이 있습니다. 6명을 그 당시에도. 그러나 전반기 2년 동안은 윤리특위를 운영할 만한 특별한 사안이 없었기 때문에 2년 동안 회의가 소집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것이고 후반기가 작년 7월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저희가 그때는 구성을 못 하다가 어쨌든 이제 이번 사안이 불거진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2년간 우리 임기 동료일까지 윤리특위는 필요하니까 이제 윤리특위를 구성하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안은 오늘 본회의에서는 저는 가결돼야 된다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우리 정기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고정희 의원께서 예결특위에서 한 발언과 이런 것들이 심각한 정말 그 의원의 그 지켜야 될 의무에 위반한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는 윤리특위를 구성을 하고 난 후에 그 위원회에서 충분히 저는 다뤄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의원님 말씀처럼 정말 그게 그 심각한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관련 근거가 제출이 되고 저희가 법리적 검토를 다 한다고 했을 때 아니라고 하면 그에 따른 결과 보고가 또 본회의에 있을 것이고요. 윤리특위에서 어느 정도는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되면 또 그 역시 본회의장에서 저는 보고가 되고 최종 의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특위의 그런 그 회의 과정에서 충분히 저희가 검토가 될 수 있고 우리 그 관련 의원님들의 그 고명이 충분히 저는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충분히 저는 그 문제 제기를 하실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결의안을 가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그 말이 조금 앞서 나갔습니다. 그 말처럼 구성을 하고 그 윤리위원회에 이 내용들이 보고가 되고 거기서 위원님들이 다룰 내용들인데 그 조금 우리가 앞서서 뭐 내용들이 오고 간 부분은 뭐 저도 뭐 때로 부분에 뭐 적절치 못한 대답이 되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정도의 질문과 그 정도 대답으로 그렇게 하고 윤리위원회에서 뭐 준비가 되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의장. 질문해 질의 되겠습니까? 아직 안 마쳤었어요. 예. 예. 바로 질의를 다 안 맞췄는데 답변도 못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질의 답변 중에 예. 의사 진행 발언이 있어서 예, 제가 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사안들은 사실 윤리특위를 구성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우리 의회에 향한 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윤리특위 구성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하는데 징계를 위한 윤리특위를 구성한다 하니까 예,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도대체 예. 뭘 잘못했을까? 사전에 배포된 자료를 봤습니다. 예. 이 내용에 고정희 의원이 무슨 이익을 취했나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위원회에서 판단하실 내용 아닐까요? 아니죠. 징계안을 내신 분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회피 의무 위반입니다. 정확하게. 그럼 재척에 대한 것은 안 하십니까? 거기까지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왜 안 하시냐 이 말이에요. 아니 근데 거기까지는 제가 특별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될 역할인데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걸 징계를 줘야 된다는 그런 맹목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이런 중대 사항은 징계 뭐를 줄 만한 이런 사항이라면은 긴급 의원 간담회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그런 절차들은 꼭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발언을 해야만 가능합니까? 말씀처럼 이제 이 내용을 어떻게 판단하고 저도 고심을 했다는 이야기를 아까 들었습니다. 내 동료에 대한 징계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처럼 간담회를 열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항이 뭐 일정을 봐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건 혼자 결정하기가 조금 어렵구나 싶어서 의장단을 다 소집을 했고 거기서 각각의 생각들을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수가 이 일은 한번 경계를 삼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더 크고 그래서 절차를 밟자라고 저희들이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 답변을 안 해주신 부분 한 가지만 답변을 더 듣겠습니다. 고정희 의원이 무슨 이익을 취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 이해 관계가 있는 내용이 보고나 심사나 의결을 할 때는 그 본인 스스로가 회피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우리 윤리와 행동 강령이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건 진짜. 의장님 자꾸 내용이 지금 엇갈리는데 고정희 의원이 이 발언한 내용 중에
본인이 스스로 취한 이득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를 쳐다보기가 직접적인 이해관계란 말입니다. 이제 그게 문구가 내가 아까 판례 이야기를 했죠. 이런 유사한 사안에 다른 데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 해서 시간이 걸린 것도 대부분 공부 좀 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 찾고 이런 문제를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이걸 했는가. 거기에 대부분 판례 중에 하나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어디까지 보느냐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이걸 우리 고정위원이 유치원을 오랫동안 경영해 오신 분이 지금 대표로만 이제 실제 참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자리가 학부모가 내야 될 돈을 우리가 학원에 유치원에 주는 이 돈이 당사자가 직접 받는 자리인가라는 부분을 고심을 했는데 일반적인 통념상 우리 시민들이 그럼 유치원 하시는 그 대표인데 우리가 유치원에다가 지원해 주는 자리가 이해관계가 있다 없다는 이 부분이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고 직접 돈을 안 받았지 않느냐는 이 부분하고 일반적인 시민들의 정서하고는 괴리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고심을 했고 의장단을 구성해서 의장단을 소집해서 결정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제 시장이 사립유치원한테 그 지원했습니까? 아니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학부모들한테 지원한 겁니까? 사립학교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될 내용을 거제시가 지금 지원한 거죠. 거제시가 예. 사립유치원에 지원했습니까? 아니면 학부모들한테 지원했습니까? 학부모 부담금 아닙니까? 사립유치원에 지금 바로 직접 사립유치원에 사립유치원에 줬지만 예. 결국에는 거기서 뭐 학부모 인건비를 부담금입니다. 예? 학부모 부담금이라고요. 내용도 잘 모르시면서 진짜 하는 지금 건 잘못된 하시고 겁니다. 싶은 이야기가 뭡니까 지금? 내가 묻지 않습니까? 뭐 자꾸 헷갈리게 합니까? 자, 그래서 우리 고정의원이 거제시 예산으로 사립유치원에 지원을 했습니다. 고정희 의원이 무슨 이익을 취했느냐 이 말입니다. 요 이야기는 그만 요 정도 나 대답을 그만하고 아니 잘못된 것은 필요하시거든. 짚고 넘어가야 안 됩니까? 필요하시거든. 아니 우리 충분히 토론을 할 수 있다면서요 본회의장에서. 있죠. 근데 나가 그러니까 하는데 왜 질문이 자꾸 조금 답변을 예.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중대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예 고정희 의원이 예. 사립유치원 원장으로서 아니 언제 정확하게 대표입니다. 대표로서 예예. 그러면 무슨 이익을 얻었습니까? 그걸 나한테 왜 물어봐요? 그런 내용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거제 시장이 예. 사립유치원한테 지원한 게 아니고 예. 학부모 부담금한테 학부모 부담금입니다 이게. 자, 그러니까 이거는 학부모들을 상임위에서 지원한 거예요 이 이게. 내용 때문에 고심했던 내용이고 예결해서 고심했던 내용들인데 그걸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은 나한테 이제 질문을 지금 하시는 것도 필요하시면 제가 답을 드립니다만은 지금 내용이 조금 서로가 이리 조금 핀트가 서로 어긋났습니다. 그러면 예. 예, 거제 시장께 좀 여쭙겠습니다. 예, 예. 뭐 답변을 한번 하실랍니까? 예. 뭐 20분 아직 뭐 시간에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예. 예. 시장님, 예. 예, 이 본회의장에서 저희들 안건 처리하는데 이 질의하는 건 참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래도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원 징계안이 올라왔습니다. 예,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예, 학부모 부담금에 대한 부분인데 그걸 이제 고정희 의원 징계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쭤보는 정확하게 겁니다. 이야기하십시오. 여기는 징계권이 올라간 게 아니고 특별위원회 그 구성입니다. 윤리위원회 구성의 건. 지금 저희들이 의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그 의원을 지금 징계 주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반기에 윤리위원회 구성한 것처럼 후반기에도 구성을 하자는 안을 지금 내놓은 겁니다. 의장, 예. 회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시장하고 지금 진행은 제가 하고 지금 의원님은 질의하는 자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중간에 하십시오. 끼어들지 마십시오. 예. 제가 이 자리를 정리할 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하세요. 시장님, 예. 2019년하고 2020년도에 예. 그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학부모 부담금을 5만 원씩 지원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해가지고 정확하게 지원했죠. 예. 이게 사립 유치원 원장들 손에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학부모 부담금입니까? 학부모 부담분으로 지원됐습니다. 정확하죠?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시장님 들어가셔도 예, 되겠습니다. 예.
제가 묻는 것은 이런 겁니다. 시장께서 다른 유치원에 지원한 게 아니고 학부모한테 지원했다면 이건 징계 사유가 맞지 않다. 이거는 더 큰 문제 아닌가요, 지금? 시장님이 사립 유치원 학부모들한테 돈을 따로 개인적으로 지급을 했다면 이건 더 큰 문제 아닌가? 무슨 소리 합니까? 아, 잠깐 이 이야기는 위원님 지금 그렇게 질문도 함부로 지금 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우리 예산에 나간 돈이 학부모한테 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그 내용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지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 말씀을 좀 더 팩트를 확인하시고 말씀하시고. 무슨 소리 합니까? 제가 지금 그걸 지금 이 질문했습니다. 돈을 그럼 학부모한테 우리 통장에 넣어줬습니까? 아니, 내가 거제 시장한테 질의한 겁니다. 시장께서 학부모 부담금으로 지원한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감액시켜주는 거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의장님께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진의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 서로 모른다고 하니까 예. 나중에 뭐 한번 그리고 서로 시간을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은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서두에 의장께서 꺼내지 않았더라면 아무로서는 그런 이야기 하지도 않았죠. 아무로서는. 고정희 의원 때문에 이 안을 한다라고 예. 표현을 하지 않았더라면 예. 제가 이런 질문 자체도 안 했을 겁니다. 예. 언제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한다고 문제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네. 아까 고정희 의원을 지칭을 해가지고 위반을 했기 때문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라고 발언했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이의를 다는 겁니다. 제가 원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위원님이 질의가 있고 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무슨 거고. 소리 합니까? 자, 그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정희 의원을. 마무리합시다. 그 질문 마무리해 주시고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제 대답이 부족한 게 있으면 제가 따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하십시오. 말이 질문이 질문 같은 대답이고 제가 대답할 자리가 돼줘야 제대로 이야기를 하죠. 지금 서로가 팩트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까 태양 의원이 질문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 네, 의장님. 예. 어쨌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윤리위원회를 구성할지 말지를 결의하는 자리인데, 그와 예를 들면 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와 어울러서 저기 윤리특별위원회가 저기 구성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2년 만기가 돼서 해체가 기간이 2년입니까? 예. 못이 바뀌어져 있는 기간이. 그러면 예. 아니 왜냐면 제가 이제 규칙이나 이런 거 찾아보니까 특별히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네. 전반기에 구성되어 있는 걸 그냥 연장을 하면 될 텐데 이 새로 구성을 해야 하는가? 저는 보고를 받기로 임기가 2년이 정해져 있어서 정해져 만료가 있습니까? 됐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고 후반기를 새로 구성해야 된다. 네, 그러면 사실은 이제 후반기 우리 시작하는 7월에 어찌 예. 보면 윤리위원회를 예. 같이 구성을 했어야 되는 만약 그 예. 말씀대로라 하면 예. 네, 근데 그게 조금 늦춰진 예. 감이 없지 않아 있는 예. 것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이 통과되면 위원회를 별도로 그러면 구성을 하는데 예.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잠깐 설명을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오늘 이제 우리 나름대로 이 제안 설명에 대해서 우리가 결의가 되고 구성이 되지면 아마 상임위에 각각의 참여하고자 신청을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청받은 그 내용들이 숫자가 다음 본회의 때 여기 자리에 아마 올라올 겁니다. 그 구성에 대한 의결을 같이. 그럼 3월 임시회 때 아니면 2월 4일 날 본회의 때 3월이 됩니다. 시기적으로. 그렇지. 구성은 지금 오늘 이제 결의안이 우리가 준비가 되면 네네. 상임위에서 인원이 추천이 되고 네네. 그 자리에 정례가 되면 4일 날 집회할 때 네, 본회의 예, 때도 윤리위원회는 구성이 되고 네. 아까 말하는 기간은 6월 30일까지 아까 이런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내용은 윤리위원회에서 다 다룰 내용들입니다. 윤리위원회에서 그분들이 이 내용이 징계를 줄 만한 내용인가 아닌가 거기 보고가 되어서 같이 논의하고 나온 결과를 그 다음 본회의에서 다시 여기 옵니다. 네, 그러면 예. 상임위처럼 예. 2월 4일 날 본회의에서 윤리위원회 구성이 되면 예, 6명이 예.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윤리위원회 그러니까 특별위원회에서 그 일정을 잡아서 거기서 이 우리가 안을- 시간을 주면 이제 예, 예. 구성만 해주면 네. 위원장, 부위원장 뽑고 이걸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자체 계획을 다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온 예를 들면 징계권이 올라온다. 예, 예.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일정을 잡고 할 것인가는 특별위원회에서 다 예, 할 것이다. 이 윤리위원회에서 할 말씀이죠. 내용들입니다.
그럼 윤리위원회 구성되면 일정은 윤리위원회에서 잡는다 이렇게 보면 예. 되겠습니까? 거기서 정해진 결과가 네. 다시 본회의에 회부가 되고 그 위원회에서 올라온 내용을 저희들이 또 의견을 묻고 이런 절차가 또 남아 네, 있습니다. 그러면 6월 4일 날 되면 한 3월 임시회 때 그게 또 그럼 윤리위원회에서 할 내용인데 그러니까 제가 그 예, 그렇죠. 일정을 뭐 예, 딱 예. 이렇게 단정 제가 못 지을 박을 수는 자리는 없는데 아닙니다. 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예. 보면 되겠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4항 거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휴회권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2월 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단회를 선포합니다.